안녕하세요. 저는 효성에서 사회공헌 담당하고 있는 조민정 과장입니다. 2013년도에 이제 사회공헌 팀이 정식적으로 생기면서는 이제 저희가 3대 테마라고 해서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후원, 호국보훈 이렇게 3가지 테마를 잡고 이제 그 위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서 저희 장애 어린이들의 재활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비장애인 형제들을 지원하고 교육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조금 더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나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고요. 문화예술 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했던 장애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베리어프리 영화 제작 지원, 그리고 대학로극단 연우무대 후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적적하시지 않게 인형이 노래도 불러주고 말도 걸어주고 약 먹을 시간 되면 약 드시라고 알려도 주고 하는 그런 로봇을 지원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은희 작가님이 잠실청작 스튜디오에 그래도 꽤 오래 계셨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인가요?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는데 거기 이제 직접 출연을 하셔서 작품도 공개를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분 김현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집무실 뒤에 그 작품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많이 그 작가님 얼굴도 보고 작가님의 작품도 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희가 후원한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트라이프 생명 사회공헌재단을 총괄하고 있는 황혜경입니다. 매트라이프 생명은 사회공헌재단을 통해서 문화예술, 환경, 나눔, 그리고 금융포용이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문화예술 단체 아티스트를 메스나협회와 함께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희 삶에 있어서 힐링과 쉼표를 좀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가 부족한 지역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저희가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술 분야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전희경 작가님을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작품 전시회를 한다던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전희경 작가님이 이제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전시회를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들하고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그 의식주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가져야 하는 또 생활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 이런 한국메스나협회와 같은 중간 조직 지원들,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들이 함께 노력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도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및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PM을 맡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의 최다운 매니저입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문화예술 후원 인증제도가 무엇이며 평가 지표 및 신청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순서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후원 인증제도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후원 인증제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의 경우 쉽게 설명드리면 지역 메세나협회 혹은 지자체 출연 문화재단 등의 민법상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에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의 경우 일반 공공기관, 기업의 형태를 띤 민법상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기업의 계열사로부터 출연금이나 배당금으로 운영되는 기업문화재단들이 있습니다. 기업문화재단의 경우 민법상 비영리기관이나 진행하는 활동들은 후원 우수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문화재단의 경우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려 합니다.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기업문화재단의 활동이
매개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지, 후원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 자금의 출처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인지 다른 형태의 개인이나 외부의 후원금인지 확인하고 정확한 응모 형태에 대해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후원 인증 제도는 공신력 있는 정부 인증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매개단체의 경우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일 경우 최종적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우수기관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총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최종적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의 경우 인증일로부터 3년입니다. 신규 인증 및 인증일로부터 3년이 도래한 재인증의 경우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진행한 후에 인증이 가능하며 인증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지 않은 사후관리 기업의 경우 서류평가만 진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단체, 기업, 기관에게는 중앙부처, 은행,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혜택이 제공되며 인증마크 등은 마케팅, 기관 소개, 제품 패키지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가된 혜택으로는 첫 번째로 문체부 장관상 2점, 문예위 위원장상 3점, 총 5점에 대한 수여가 있겠습니다. 해당 수여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문체부와 논의 중이라 추후 다시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 할인이 신규로 제공됩니다. 인증기업은 20에서 40%까지 할인을 제공드릴 예정이며 인터넷 예매 후 현장 티켓 수령 시 소속 사원증 또는 재직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인증기업이나 기관에게는 기본적으로 인증서, 인증패, 인증마크가 수여되며 해외 출국 시 출입국 우대 카드를 제공합니다. 기업당 1명씩 사용 가능하며 동반 최대 3인까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언론 홍보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공시를 바탕으로 각종 언론의 인증 관련 보도가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발간하고 있는 종합경영 매거진에도 인증 관련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증기관 간의 교류 및 견학의 기회, 실무자 중심의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과 공연 및 전시, 관람, 티켓 등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개단체에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매개사업으로 공공프로젝트 기획, 교육사업, 홍보 모금 캠페인과 같은 사회적 인식 확산 사업, 학술 포럼, 네트워크 행사 비용 등의 직접적인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기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여가치나 인증 시 추가 가점 부여와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신규 인증과 재인증 대상의 인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업들이 올해 재인증 대상입니다. 재인증 대상들은 신규 인증 대상과 더불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가 함께 진행됩니다. 신청 양식은 후원센터 누리집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누리집에 신청 양식과 함께 공적서 가이드북까지 별도로 업로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적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운영사무국으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시고 공적서를 기한 내에 완료 및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공적서 혹은 증빙자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무회계 파트입니다. 따라서 모든 작성 양식을 접수 마감 전주에 마무리해 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간 내에 누리집에 신청 접수해 주시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인증신청 기업이 적합한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서류 및 현장평가에 대한 적부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며 최종적으로 인증심의위원회에서는 문체부 장관상 및 위원장상 수상 기업에 대한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증심의위원회는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증심의 이후 기업 및 기관에게는
인증심의 결과가 10월 초에 공지될 예정이며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11월 2일에는 인증식과 관련된 최종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인증식에 참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사후관리 대상은 인증을 받은 지 1에서 2년이 지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기업은 현장평가를 제외한 지난 1년에 대한 실적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만 진행이 되고 이 서류평가를 바탕으로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최종 인증 일정은 신규 및 재인증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수 마감은 7월 17일까지 반드시 접수를 해주시고 7월 말까지 서류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9월 말에 종합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월 초에 인증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우 인증을 이미 받았더라도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에 회계부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인증 신청 방법은 문화예술후원 누리집인 artistree.co.kr로 접속하시고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카테고리를 선택하시어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업로드하시면서 이슈가 있으실 경우 저희 운영사무국으로 연락을 바라며 저희 운영사무국에서는 업로드하신 자료를 검토를 통해 제출 누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운영사무국에서는 각각 기업들이 제출한 제출 서류에 대한 형태만 검토하고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서류와 현장 평가 시 평가위원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올해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개단체는 매개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 역량, 조직 운영 체계, 매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총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일 경우에만 인증을 받게 됩니다. 조직 역량 같은 경우 경영층에 대한 관심 및 목표,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두 항목은 비계량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직 운영 체계 같은 경우 매개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혹은 프로그램 유지, 발굴 프로세스와 사업 모니터링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비계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매개사업 추진 현황은 모두 계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매개 금액, 증감률과 같은 정량적인 내용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지표를 보게 되면 매개단체와 같이 조직 역량, 운영체계는 비계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운영 조직에 있어서는 전담보다 겸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일부 계량 지표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문화예술 후원 성과 같은 경우 후원액에 대한 증가율, 성과 같이 대부분 계량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수기관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가친화 인증,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신규 문화예술 후원 발굴에 대한 가점 지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규 문화예술 후원 발굴에 대한 가점 지표는 올해 신설된 부분이니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 서류는 후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신청 접수 마감 전주까지 여유롭게 제출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출 서류에 후원 활동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나 활동 내역과 더불어 재무회계 증빙 자료들도 반드시 별첨 서류에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자료를 대외적으로 반출이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 우선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고 블러 처리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현장평가 때 원본과 같이 관련 자료를 증빙해서 현장평가위원에게 검증을 받으시면 해당 후원 활동에 대한 점수를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의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원회 감사, 문체부 감사, 국회의원 요구자료 등과 같이 문화예술 후원 인증을 받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점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증에 대한 공정성, 타당성 등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종 서류 제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기에 서류들이 잘 모아져 있어야 평가 점수에
서류에 근거하여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원 활동에 대한 재무 내역이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별도의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리스트에 적시된 내용과 재무회계에 있는 내용들이 상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리스트와 함께 재무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기업은 서류평가만 진행되나 신규 및 재인증 기업은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현장평가는 대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평가 전에 현장평가 시 공적서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브리핑해 주시고 별도의 PPT 자료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장평가위원은 인증평가위원, 문화예술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3인 1개조로 구성되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장평가는 제출하신 공적서를 바탕으로 검증이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현장평가보다는 현장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데에는 2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소요시간 지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증빙 자료를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후 현장평가 대상인 기업에게는 현장평가 가이드북이 제공될 예정이며 다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 후원 인증제도는 정부 평가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의거 평가위원에게 답례품 제공은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평가 가능 일자를 총 4만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평가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평가가 종료된 후 진행될 사후 컨설팅이 있으니 평가 전 사전 컨설팅 제도뿐만 아니라 사후 컨설팅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입니다. 서류평가만 해당됐던 기업들이며 최근 1년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우수 사례를 보시게 되면 기업은행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권이 문화예술 후원할 때 절대적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후원 금액이 약 270억 정도 되고 3년 연속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12건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후원은 단순하게 절대적인 금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도 인정을 합니다. 예시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 로비에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있는 작가들에 대한 작품을 전시하여 월 임대 요율을 반영해 금액으로 환산한 부분을 모두 비재무적 후원 성과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무적인 후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재무적인 후원도 반드시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무토건은 호남권에 있는 지역 향토 건설사입니다. 영무토건은 김내과를 통해 아티스트 및 콘서트, 기획전 개최 등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약 2억 원 정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2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러한 사례를 우수 사례로 선정한 것은 절대적인 금액이 평가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있고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우수 사례로 뽑았습니다. 안국약품 같은 경우도 조직 형태는 중견기업입니다만 다양한 신진 작가 발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은행과 영무토건, 안국약품 3가지의 우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후원센터 누리집을 가시게 되면 2022년도 우수 사례들을 더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올해 인증 신청을 준비하실 때 어떤 후원 활동을 작성하면 되실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문화예술 후원 인증 제도를 4년 넘게 운영하면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예술 후원 인증 제도를 참여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후원 인증 제도는 정부 인증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업이 부담하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평가 및 인증식 참석 등 인증식 절차에 일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증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 2년은 사후관리 기업으로 서류평가만 진행되며 3년이 도래하는 해에는 새롭게 재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단체, 기업, 기관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는 우려 섞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후원센터 누리집에 간단한 자가진단표가 있습니다. 자가진단표를 현재 상태를 체크해 보시면 우리 기업이 인증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진단표가 반드시 인증 가능을 확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적서 작성 분량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으실 때에는 준비하시는 문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혹은 피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문화예술 후원 인증제도는 절대적인 양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에 맞는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많이 걱정되시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관련 도움사항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 운영사무국에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서의 양보다는 평가 지표에 맞는 실적 및 증빙 자료 등과 같은 올바른 컨텐츠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영화나 공연 관람을 제공하는 것도 문화예술 후원 활동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보통 일찍 퇴근하시는 기업분들도 계시고 단체로 문화예술 향유 활동을 하시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체부나 문예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후원 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문화재단들도 인증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업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 형태는 비영리 법인이지만 매개활동 또는 우수기관이 했던 활동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문화재단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개활동이 위주인지 후원 활동이 위주인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평가지표상 기업 출연금, 배당금, 내부이해 관계자 후원 활동들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문화재단이 아닌 모 기업이 직접 우수기관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화접대비도 인정을 해주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송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예술을 활용한 훌륭한 문화 마케팅 사례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화예술 후원 범위는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취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적서의 허위사실 기재 및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부정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발생할 시 인증 취소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예술 후원액 금전적 후원만 가능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후원 분야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증빙된 기부금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후원은 사회공헌비, 임직원 복리후생, 마케팅 홍보비, 문화 접대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적서 작성 안내 및 인증제도 관련 증빙 준비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 운영사무국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운영사무국은 총 3가지의 연락망이 있습니다.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운영사무국으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 유선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발생 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응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2023년도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및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제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